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라도 하라고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줬죠. 그렇게 저는 당분간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갱년기는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 밥하고 밥까지 챙겨주고 나가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내는 다시 밥도 해놓고 음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김치찌개를 끓이고 모든 반찬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한두 번 계속되다 보니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 화를 가라앉히고 아내가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가만히 지켜보니 아내에게 갱년기가 왔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만 말도 잘 안 하고 저만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아내가 제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낮에 모 백화점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 커피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보았고 거기에는 아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보하고 불렀는데 아내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계속 웃으면서 통화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거래처 사람과 만나기 30분 전이라 저는 아내하고 차라도 한잔할까 싶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내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통화하는 상대는 왠지 여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대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과 과한 콧소리를 내는 것, 애교를 부리는 것을 보니 상대는 분명 남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 한 대가 입구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치마를 나풀거리면서 달려가 그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차는 누구이며 아내가 통화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아내가 바람이 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낯선 차를 타는 아내를 본 순간 불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표내지 않고 아내가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저는 아내가 집에 들어온 후 아내 휴대폰을 먼저 뒤져봤는데 아내 휴대폰은 도저히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비밀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아내 휴대전화는 본인이 아니고는 절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아내 뒤를 잡기는 힘들겠다 싶어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하루 잠복하고 있다가 아내 뒤를 밟을까, 아내 차에 위치 추적기라도 달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본격적으로 아내 뒤를 밟기 전에 한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때는 토요일 저녁이었고 아내는 약속이 있다고 나갔고 아이는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하느라고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 저녁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초인종이 울리기에 나가보았죠. 정미화 남편 되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친구 되세요? 친구면 제가 직접 연락했지 뭐하러 집까지 찾아왔겠어요? 친구라기보다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정미화, 지금 나가고 없죠? 약속 있다고 안 하던가요? 네, 오늘 약속 있다고 나가긴 했는데 누구신지... 저 정미화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 와이프예요. 정미화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알고 계셨어요? 둘이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알게 된 지는 2년이 넘었고요. 본격적으로 둘이 불붙기 시작한 건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작에 눈치를 챘는데 둘이 얼마나 007 작전 하듯이 만나고 다니는지
기가 막혀서 증거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티 안 내면서 뒤쫓아다니느라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유방에 종양도 생겼어요. 다행히 음성이라고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없던 병까지 생기고 이것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둘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눈에 뵈는 거 없고요. 대부분 낮에 만나요. 둘이 일주일에 거의 3, 4일은 만나고 만날 때마다 모텔, 호텔 아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도저히 안 믿어지시죠? 저도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딜 가나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이라 저보다 다른 사람 눈에 먼저 띄었어요. 제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혹시 모르니 알아보라고 지인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이 얘기 안 해줬으면 모를 뻔했어요. 저 증거 다 모았어요. 소송 이미 걸었고 곧 소장 이쪽으로 날아올 거예요. 그 여자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낯설고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이라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듣고만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쪽이 하는 얘기 다 믿지도 못하겠고 아내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들이긴 힘드네요. 제가 안에 들어오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난 여자 말을 믿는다고요?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거 보여드려요? 증거요? 그래요. 보고 싶네요. 저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열어 보이면서 둘이 주고받은 내용, 둘이 함께 찍은 사진, 화면 캡처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열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니 아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더군요. 그 여자가 찾아온 그 전날 밤도 우리 부부는 뜨거웠습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부 사이 괜찮았고 특히 부부 생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다른 남자를 찾아다녔던 것 같더군요.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고 더 참기 힘든 건 사진 속의 아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듯 보였고 정말 둘이 가슴 설레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듯 보였는지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와이프를 그렇게 모르세요? 그 여자 완전 여우 같은 여자예요. 둘이 연락 주고받는 거 엿보니 그 여자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혼하려고 애 엄청 쓴 것 같던데요. 그쪽 재산이 엄청 많아서 이혼하면 그 여자한테 돌아갈 재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부부싸움도 생기게 하고 정 떨어지는 집만 골라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혼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요? 갱년기 아니고요. 저는 아내한테 갱년기가 와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일부러 이혼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원하시면 둘이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도 아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주고 자료들을 좀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여자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저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아내가 돈이 많아 보였던 건지 몸매 비율이 좋다,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주고 싶다고 접근했고 아내는 그 말에 혹해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여자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침이면 꼬박꼬박 출근을 해야 하지만 그 남자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도 그 남자가 다 했고 그 외의 시간은 적당히 일하면서 제 아내를 만나 사진 찍어주고 둘이 놀아났던 겁니다. 사진작가라 그런지 사진 찍는 기술도 예술이더군요. 아내를 만나는 동안 그 남자는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만 포착해서 사진을 찍어주었고 아내가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누드 사진도 촬영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둘이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상하기도 싫은 아내의 불륜 장면이 절로 생각났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그 상간남은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직업이 사진작가라서 그런지 옷 입는 스타일도 세련되고 보면 볼수록 왜 아내가 빠졌는지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굉장히 세심한 성격에 여자 마음을 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끌렸겠죠.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 것 같아 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를 보니 아내가 그 남자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슬슬 질려할 거라고, 곧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 나올 테니 그때 위자료도 챙기고 재산 분할도 하고 한몫 챙기면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그 남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아내가 혹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미화야, 나는 집에 있어도 늘 마음은 너에게 가 있고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만 생각해. 아내와는 지금 각방 쓰고 있고 아내는 털끝 하나도 손대지 않아. 미화가 아니면 나는 그 어떤 여자도 싫어. 미화야, 전생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연인이었나봐. 내가 결혼하고 조금 늦게 너를 만났지만 너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어떤 일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생에서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 인생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았을 거야.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내가 숨쉬고 싶은 이유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잘 알고 있어. 불륜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 그런데 나는 우리가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거고 내가 찾은 진짜 사랑을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조용히 이혼하고 영원히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문자를 받고 아내는 철환씨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군요. 자기는 지금 철환씨만 생각하고 있다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철환씨밖에 없다고. 정말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군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더군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식 만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제야 모든 걸 알겠더라고요. 알고 나니 현실이 지옥이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 늦게야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아내는 제가 자기를 쳐다보자 바로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나오길 기다려 아내를 불러앉혔습니다. 어디 갔었어?
갑자기 물으니 아내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딜 가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내가 어딜 가든 일일이 보고를 하고 다녀야 해? 당신 스토커야? 사람 숨막히게 왜 이래? 다시 한번 물을게.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나고 왔어? 정말 왜 이래? 나 피곤하니까 들어가 쉴게. 내일 얘기해. 아내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나고 왔어? 왜? 나한테 말 못할 사람이라도 만나고 다니는 거야?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친구 만나고 왔어. 됐어? 친구 누구? 그 친구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봐. 잘 들어갔냐고 확인 전화 해보라고. 정말 왜 이래? 무슨 확인 전화를 해? 당연히 잘 들어갔겠지.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하니까 그만해. 자꾸 이러면 당신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겠지. 내가 질려서 나가 떨어지게 하고 싶겠지. 내가 너무 정확하게 맞췄어?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뭐, 스토커? 왜 사람 숨막히게 하냐고? 내가 얘기해볼까? 당신은 나하고 이혼하고 싶으니까 일부러 날 자꾸 자극하는 거야. 내 재산이 탐났어. 이혼하고 한몫 챙겨서 다른 놈하고 새 인생 살아보고 싶었어. 애도 가정도 다 소용없는 거야. 당신 그런 여자였어?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야. 나는 그런 여자를 내 아내로 둔 적 없고 앞으로도 둘 생각 전혀 없어.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완전 착각했어. 당신 재산은커녕 쪽박차게 만들어줄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괜히 넘겨짚지 마. 내가 왜 넘겨짚어? 어떻게 이런 걸 넘겨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오하는 게 좋아. 나 가만 안 있어. 아내는 그제서야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의 냉정한 반응에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냉랭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행동을 싹 바꿔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음식을 만들고 제가 준 레시피대로 콩나물국을 끓여서 주기에 다시는 이딴 거 만들지 말라고 보는 앞에서 콩나물국을 변기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냉정한 태도를 보이니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1000번은 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를 속이고 있는 듯했고 저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도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자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했다고 평생 당신만 만나야 되는 거야? 억울하면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 바람 한번 폈다고 이혼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하지 어느 부부가 남아있겠어. 나만 바람 피는 줄 알아? 솔직히 주변에 바람 피는 사람 진짜 많아. 서로 모르고 살 뿐이야.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아? 평생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평생 한 사람하고만 잠자리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상, 똑같은 잠자리. 너무 지겹잖아.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랑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해도 이해해.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이해 못해? 당신도 바람 피우고 와. 그럼 둘이 똑같이 되는 거니까 억울한 거 없잖아. 진심이 술술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당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마음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당신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여자는 안 만나.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는 여자가 제정신이겠어? 그래서 나는 내 가정 정리하고 새로운 여자 만날 거야.
깨끗하게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내 재산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쓸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걱정도 하지 마. 만나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만날 테니까 나는 새 여자를 만나기에 충분히 젊고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 찾아온 여자와 서로 협의해서 서로 배우자에게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걸었고 아이에게도 모든 사실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사춘기에 갓 접어든 나이라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생각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우리보다 엄마 만나는 아저씨가 더 좋지? 나도 그런 엄마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아빠랑 살게. 엄마는 엄마 좋은 사람이랑 살아. 나도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그러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이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이혼 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해서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이혼 소송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잘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그동안 아이를 키워왔던 공이 있으니 재산을 아예 안 줄 수야 없겠지만 절대 아내가 생각했던 금액은 받아갈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매달 저희 친부모님, 장인 장모님에게도 똑같이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처가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하고 돈 잘 버는 남자 두고 뭐하는 짓이냐고요. 아내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복 제 발로 차버린 거죠. 저는 지금 딸하고 같이 지낼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아내와 살던 집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딸이 대학 갈 때까지는 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 인생 살 겁니다.